반드시 오늘 동안고 수행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호흡을 관할 때 혹은 연부를 할 때 반드시 20분 이상 해야 된다. 미니멈 20분이다. 미니멈 20분 하고 20분까지는 준비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등산 가보면 알지만 처음에 20분은 막 힘들죠. 막 근육도 당기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성품이 작용을 해요. 얘 봐라. 정말 꼭대기까지 갈래나 보네. 그러면서 혈관도 확장시켜 놓고 신경계통도 열어놓고 해서 20분 지나면 그 다음엔 1시간도 걸어가요. 20분 전까지만 죽을 지경이지 그 다음엔 다 가죠. 그래서 성품이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업을 잠재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업을 잠재우는 시간이 20분이다. 그래서 호흡을 관하건 연부를 하건 미니멈 20분이다. 미니멈 20분.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낮에는 1시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낮에 틈틈이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삼마발제도 하고 사마타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연불이나 호흡을 관하는 선나소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20분은 지나서 가야 된다. 20분 지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등산 경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봉정암 가보신 분도 계시고 뭐 다 우리 해봤으니까, 저기 약사 7불 다니면서 뭐 다 해봤으니까 20분은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 불교 헬레니즘 이게 결국 화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뭐 밀린다 왕문경도 있고 이제 다 했지만, 이게 완전히 이 한국의 이런 화엄 사상,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외국 여자들이 드라마 보게 되면 뭐 여자들이 뭐 서양 여자들이나 아시아 여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남편 뺨 때리는 것도 많이 나오고 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쟤네 봐라, 쟤네는 뭐가 다르네 라는, 그게 사실은 다 화엄 사상이거든요. 그 화엄 사상인데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 때만 해도 그거를 제도권과 전쟁을 겪으신 부모님 세대에서 눌렀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저 앞에 여자가 지나가면 재수없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아침에. 그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바뀌고 이제 드디어 정말 한국의 화엄 사상이 꽃을 피는데, 이 화엄 사상, 내가 꽃을 피고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이목고만 하고 이목고 해서 깨달은 이목고 해서 깨달은 다음에, 본래 서원이 없었으니까 아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프네? 너 오는데 저 오대주 할머니 따라왔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서원이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껍데기는 선불교지만 껍데기 벗겨놓고 나면 한국 불교는 화엄 불교다라고 하셨는데, 원체 조계종이 기세가 등등해서 그런지 아무튼 뭐 대행선사라고 그러던데, 대행스님 말씀 보면 화엄이에요. 원효 의상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로눕게 참 매료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원각경 우리 공부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제 요거 원고를 제가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데, 수정을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아직은 그래요. 오늘 보안보살장 할 차례거든요. 참 위태천신 동진보안보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많이 신중탱화에서 많이 보는데, 이렇게 돼요. 보안보살장. 여태까지 이제 지금 뭐 원각경의 가장 큰 핵심인 보현보살을 앞으로 끄잡아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게 모든 이제 보현 경계죠. 보현보살이 이제 사마타를 통해서 보현보살 얘기했고, 근데 우리가 두 눈 떠야 되잖아요.
보안보살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왜 이 사람이 동진이라는 게 뭐예요? 동진 출가했다 그러면 제가 요즘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코어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요즘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 근처에 그 공원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거꾸리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걷다가 이제 한번 오다 보니까 길가로 밤에 걸어오는데 모과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파트 안에 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과가 떨어져 갖고 이제 갖고 왔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 근데 하나 갖고 좀 아쉬워가지고 또 없나 그래갖고 이제 밤인데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과나무에서 이렇게 하나가 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갖고 와서 이제 두 개를 집에 놨는데 예전에 보르부드로 같이 갔던 그 공주에서 밤 농사 지으시는 거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스님하고 그 거사님하고 보르부드로를 갔는데 보르부드로에서 우리가 육복 공양을 하고 이제 뭐 향 가져가고 초 가져가고 물 사고 뭐 다 해서 이제 꽃은 뭐 보르부드로 경내에 꽃이 늘어섰기 때문에 꽃은 각자 알아서 이렇게 따갖고 오세요 그랬는데 그 거사님이 저한테 와서 거사님 그 꽃 나한테 파세요. 그래. 뭘 팔아요? 저도 여기서 그냥 따온 건데 그랬더니 저는 누가 나한테 준 거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공짜로 안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때는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모과 두 개를 보니까 가만히 있어 봐봐. 이것도 물론 담장 안에 우리 아파트 모과나무고 나는 담장 바뀌니까 주웠지만 이거 누가 나 준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로 지금 생각 이전에 그놈 자리를 공부를 하는데 생각 이전에 그놈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주인 없다고 죽고 우리 아파트에서 뭐 내가 일부러 나무 올라가서 딴 것도 아닌데 잔디밭에 떨어져 있다고 갖고 오고 그 거사님 생각이 퍽 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은 누가 나한테 준 거 아니면 저는 갖지 않습니다라는 게 그게 성품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주워오고 우리 아파트 나무 밑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주워온 거죠. 이미 주워왔으니 이걸 어떻게 그러다가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또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요즘 맨날 그 모과나무 보는 게 이래. 오늘은 또 길거리로 안 떨어졌나 그래서 세상에 보통 그렇게 과일이 열리면 이제 뿌리하고 다 하면 똑 떨어지잖아요. 어떤 학생이 그랬는지 거기 떨어져 있는 모가 두 개가 또 떨어져 있었나 봐요. 우리 아파트 담장 위에다가 딱 두 개를 올려뒀어. 그래서 그 두 개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삼마발제가 들어간 거죠. 어차피 내가 주지 않는 건 갖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모과나무한테 막걸리라도 한 3병 사다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일단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방법이에요. 나무한테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때 같이 보르부드로 갔던 거사님이 주지 않으면 갖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나 어제 저녁에 그 아파트 담장 밖을 넘어 길거리에 떨어진 모과 두 개를 길에서 밟히면 안 되니까 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뒀던 어떤 사람이 뭐 요란스럽게 원각경 동한 거 이런 거 안 해도 참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다. 물론
금이 떨어져 있었거나 뭐 다른 게 떨어져 있었으면 어쨌을지 모르지만 어찌 됐건 생각 이전에 나를 항상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 그랬구나. 그거죠. 그 마음을 누가 주기 전에는 내가 갖지 않는 게 그게 성품이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이거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차라리 이제 아무것도 몰랐으면은 그 학생들처럼 뭐 그렇게 두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 차에다가 두면은 냄새가 참 좋다라는 거를 아는 게 죄지. 알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랬는데 참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아직 두 눈 뜨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눈 뜨게 되면 주지 않으면 안 갖게 되죠. 성품이 되니까. 얘가 뭐 주지 않으면 당연히 안 갖죠. 그 두 눈 뜨는 게 부한보살입니다.